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79만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만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금요일날 제가 딱 한 종목을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 보여서 주말 동안에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다 정리하고 이글벳 딱 한 종목 가지고 넘어왔는데 이글벳이 5%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됐고요. 손절했습니다. 지금 모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재명 관련주로 언급이 되길래 좀 한번 띄워 올릴까 싶어서 봤는데 지금 뭐 전혀 그쪽과는 상관없이 뒤로 밀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관련주도 어느 정도 그 테마군에 속하는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이 좋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관련주인 이화공명이 올라간다 이런 식의 공식이 성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괜찮은 느낌이 들 때 올라간다 이런 식의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재명 관련주라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TPC 글로벌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좋을 때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글벳은 조리독감 관련주인데 조리독감 관련주가 대체로 지금 그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올라갈 수가 또 없겠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는 맞는 것 같은데 이재명 관련주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중앙대 동문으로 그 회사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전부 다 그 이재명 관련주로 다 그냥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건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종목이 올라간다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글벳 손실나서 손절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시작하기 앞서 제가 정해놓은 투자 원칙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워낙 그 손실이 크게 나오는 바람에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투자 원칙을 정했었는데요. 이제 좀 안정이 됐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전업 투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도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하고 전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100만원씩 7종목 이렇게 그 조금씩 승부를 걸다가는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종목 수가 많으니까 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원 7종목 이 부분을 빼고요. 한 3종목 정도로 집중해서 매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 200만원 정도 3종목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종목당 100만원이라는 투자 규칙은 빼겠습니다. 이건 이제 항상 일정하게만 하면 되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만원 매수했다가 손실 나면 금액이 손실이 커져 버리죠. 근데 100만원으로 그걸 많이 하려면 시간이 또 더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베팅을 쳐야 되는데 일단 종목당 100만원은 그 종목이 너무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서 종목당 한 200만원 정도로 배팅을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그 많이 보셨던 분들은 그렇게 하면 또 손실 크게 날 텐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 싶은데 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 다음 그 금요일날 미증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게요. 바이든 행정부가 2조 달러에 해당하는 부양책을 시행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밀리기 때문에 금요일날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부양책을 2조 달러의 부양책을 시행한다 그러면 호재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빠지고 있다는 것은 이 호재성 뉴스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약간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요. 그 다음 소비지표가 좀 부진했다는 그 부분으로 해서 많이도 안 빠졌는데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국내 증시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 선물 지수가 한 마이너스 0.3 정도, 그것도 뭐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거래소 지수 보시면 2.3% 정도. 이 부분은 아마도 미국 증시가 지금 대충 한 이 정도 선이거든요. 한번 잠깐 볼게요. 나스닥 지수도 지금
그 계속 횡보하는 느낌에서 약간 밀렸죠. 그러니까 이 앞쪽 고점대 수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다우지수도 그 약간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밀리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많이 못 올라왔는데, 여기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외 증시보다 월등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이 급등하면서 호재성 뉴스를 타고 급등하면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눌렀는데 5분봉입니다. 거래소 지수 빠지고 나서 그 계속 횡보하다가 여기서 그 뭐가 나와버렸느냐 하면,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조금 핫했던 뉴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아, 이건 좀 컸죠. 그러니까 구속돼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컨트롤 타워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밀렸습니다. 원래 빠져 있었는데다가 여기서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들어올리려다가 마지막에 다시 또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시간에서도 삼성전자가 1%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더 밀린다면 지수도 뒤로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하긴 했는데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오히려 매도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2천억대 뭐 매도해가지고 팔았는데 이걸 또 개인이 또 다 받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끝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학개미의 힘으로 외국인 기관이 상끌이 매도하고 있는 걸 받아쳐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역시나 예전에 봤던 것처럼 상끌이 매도했을 때는 지수가 밀린다, 이쪽으로 개인들이 손절하는 쪽으로 갈지,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개인들의 워낙 그 매수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올라오는 이 부분이 아마 개인들이 거의 다 매수해서 지금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그 마무리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선물은 조금 그 매도량을 줄였는데 콜 매도 품 매수 쪽으로 해서 여전히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참 난감했습니다. 이거 시장이 참 여기서 빠진다고 말해야 될지 올라간다고 해야 될지 제가 정잡을 수가 없어서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시장 가는 거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빠질 것 같다고 예상하고 대응하는 게 아니고 빠질지 올라갈지는 모르니까 만약 올라가는 분위기면 거기에 편성해서 상승하지 싶은 종목을 매수를 하고, 빠질 것 같으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 흐름에 따라가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 오늘 그 장중의 특징주는 뭐 특별하게 제가 봤던 것 중에 뭐 여전히 이재명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강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는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올라갈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화공연 같은 종목도 지금 그 끌어올리고 있고 시간에서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시세를 분출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양으로 봤을 때 분출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올라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다 지켜보다가 그날 강한 종목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했던 쪽은 이재명 관련주가 좀 강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장에 유망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글벳은 손절했습니다. 오늘 5%나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가 매수했던 종목은 러셀입니다. 금요일날 방송할 때 제가
이 러셀이라는 종목이 그 금요일날 그 방송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러셀이라는 종목이 어딘가 모르게 자꾸 끌어올리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뉴스가 나왔거든요. 공급 계약 뉴스 나왔는데요. 60억인가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료 노출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호재성 뉴스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장에 밀리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앞쪽에 이제 이 전고점이 있으니까요. 여기를 돌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에는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딱 지금 그 위치가 앞쪽에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충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나온 그 60억 대인가 그 공급 계약은 호재성 뉴스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재성 뉴스이긴 하지만 앞쪽에 있는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쉬었다 가든지 그 약간 눌렸다가 가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다 이런 의미로 러셀이라는 종목을 오늘 그 매수를 했고요. 현재 그 200만원치 잡았다가 100만원 정리하고 지금 100만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한국타이어, 이 이름이 좀 길던데요.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그냥 줄여서 한국타이어로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자동차에 한국타이어가 사용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호재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테슬라 중국 생산 모델 Y에 한국 타이어 장착된다 이 뉴스였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뜨니까 갭으로 떴는데요. 마찬가지로 호재성 뉴스로 갭이 뜨니까 누른다는 공식이 성립이 돼갖고 눌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안 들어가고 어느 정도 눌리는지 보고 바닥에서 잡으려고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게 계속 눌러놓고 마지막 종가에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땅 떠갖고 보합에서 마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쯤에서 잡으려다가 좀 밀리면 잡으려고 계속 종가에 잡으려고 기다렸는데 종가가 방 떠서 끝나버리는 바람에 마지막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40,0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뉴스는 제가 봤을 때는 호재성 뉴스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안 밀리고 거의 보합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재성 뉴스 떴기 때문에 갭으로 떴다가 음봉으로 눌렀는데 이게 많이 안 빠지고 보합에서 유지했다는 것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옆으로 돌리면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 그 뉴스 내용을 대충 읽어보니까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타이어가 좀 더 중요하답니다. 이 새로운 사실이었는데요. 그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차가 무게가 보통 일반 자동차보다 더 무겁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자동차이기 때문에 타이어가 그 부분을 지탱해 줘야 되는 좀 더 탁월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거하고, 그 다음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그 출발하고 스타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르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가 그 부분을 커버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 전기가 누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타이어에서 어느 정도 그 바닥으로 전달시키는 뭐 이런 부분들,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타이어여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한국 타이어가 기술력이 있다, 이걸 결합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호재성 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근데 호재성 뉴스가 떴기 때문에 갑자기 뜬 뉴스, 호재성 뉴스에는 이 세력들이 물량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르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잡고 들러서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필요성이 시간적인 그런 그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 100만원 정도 잡고 그냥 버티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러셀이라는 종목하고 한국타이어, 이게 너무 긴데요. 줄여서 한국타이어로 부를게요. 일단 두 종목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 포메탈입니다.
이재명 관련주로 앞쪽에 전고점을 지금 거의 뻗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만 맞아진다면 위로 강하게 쏘아올릴 것 같고요. 이게 그 풍력 부품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좀 약간의 재료만 묻어준다면 오늘 보시면 스페코가 조금 강한 느낌을 돌리는 분위기가 났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조금만 좋아진다면 폼메탈도 위로 한번 쏘아올리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괜찮게 보고 있고요. 시간에서 좀 빠지면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안 빠지고 다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메탈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어제 괜찮게 봤던 탄소 중립 관련한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 오늘 한번 들어갔다가 약간 손실 보고 그냥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케미칼을 좋게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갭으로 떠버렸기 때문에 뒤로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20일 날 바이든 취임식이니까요. 그때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료 노출을 해갖고 눌러버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재료 노출해서 눌러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탄소 중립 관련주 기대감으로 해서 같이 올라갈 때 그냥 위로 끌어올릴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지금 정확하게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조심해서 지켜봐야 될,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재료 노출을 해갖고 확 뒤로 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린 케미칼, 캐시코트렐, 대체로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았네요. 밀려버렸네요, 전부. 요건 빼겠습니다. 모양이 지금 조금 별로 안 좋아져서 요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의 유망 종목은 러셀하고 한국타이어하고 포메탈, 이 정도 종목만 선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다 싶은 소수의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하는 쪽으로, 특히나 뭐 한국타이어 같은 이런 종목, 만약 여기서 양봉으로 돌린다면 추가로 더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러셀이라는 종목도 앞쪽에 고점을 벗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해서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충 한 3종목 정도를 현재 내일 유망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 오늘 저녁에 미 증시 끝나보고 국내 증시 상황이 어떤지를 지켜보고, 여기서 지금 음봉이 2개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쭉 더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급나가는 모습이 나올 때는 가능하면 대응하지 않고 보유 종목, 그냥 저 같은 경우는 2종목이니까요. 그냥 홀딩하면서 지켜보는 쪽으로 관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여기서 음봉이 하나 더 나온다는 얘기는 상당히 시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상황이 돌아올린다는 보장이 됐을 때, 하락을 끝내고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괜찮아 보이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불투명해서 섣불리 뛰어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관심 종목 3종목 하고요. 일단 한번 지켜보자, 시장을. 뭔가 모르게 되게 불안해 보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소득 없이 그냥 좀 지켜보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혹시나 괜찮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좋은 종목 있으면 저도 같이 매매를 해서 내일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구독자분들이 추천해 주신 종목이 요까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더 이상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매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